부동산 계약금 반환 너무 힘들다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과열된 분위기가 식을 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괜찮은 매물이 나온다면 너도 나도 계약금부터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선 이들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전세 낀 매물을 사들이면서 대금의 일부만 납입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 만기 후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일명 깡통 전세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전세 세입자가 많은 2030대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이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매수 가격이 시세보다 점점 높아지면 계약금에 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매물을 매수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매수자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요구받았다면 매도자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주거 공간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꼭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 시점이 이렇다 보니 상황에 따라 분쟁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여 지불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단계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금이라는 것을 걸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금액 혹은 전세 보증금의 10%가 이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까지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지기는 하였지만 요즘은 너도 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중도금까지 맞추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매매금액이나 전세보증금에서 50% 정도를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기준일 뿐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집주인과의 상의 후에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 당시 계약금을 걸어두었고 서로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금만 지급이 되어 있다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전부 반환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계약 파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불을 한 경우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가치를 계약을 할 때의 기준과 달리 훼손을 하였거나 담보를 걸어 가등기 등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사유로 하여금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의 위약금 약정의 유무에 따라서도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특약의 조건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의 개념으로 보겠다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거래 파기 시에 몰수가 가능하여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은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서류와 그 당시의 계약 상황, 구두로 남긴 조건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따지지 않고 진행한다면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대비한 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사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 내용 증명서는 꼭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심리적 압박이 되기도 하지만 소송 진행 이후에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발송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생각보다 까다롭고 오랜 기간 걸리는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노련하게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한 상담으로 전체를 잡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겸한 법정 대리인을 찾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R은 형사와 민사에 능통한 법률사무소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신속히 해결 방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원하는 시간에 연락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